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매일 쓰는 기초 영어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이런 쉬운 표현도 잘 안 나와요. 기본적인 대화도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원어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초 영어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일상 대화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cold. 이렇게 했죠. 보통 날씨를 얘기할 때는 it 주어를 사용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It is cold. 그러면 추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중에 I'm cold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고 I have a cold는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I'm cold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 원어민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여길 겁니다. 꼭 it을 사용해서 as col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춥지 않다는 it's not cold. 그런데 그렇게 춥지 않아요 라는 느낌을 더하고 싶으면 그냥 not이 아니라 not that cold 이것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It's not that cold.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라는 의미죠. 엄청 추운 건 아니고 적당히 추울 때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cold. 입으로 많이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I wish I could turn back time. 여기서 I wish I could까지 한 번에 나오시면 좋은데요. 여기 나온 I wish는 뭔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 거, 불가능한 것들을 얘기할 때 나 뭔가를 바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거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 타임머신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그렇지 않죠. 그래서 I wish에다가 뒤에 동사를 넣을 때도 can이 아니라 could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can이 아니라 could를 사용하면 확률을 낮추면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I wish I could.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turn back time. 시간을 되돌리다. 이걸 넣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wish I could turn back time. 한 번 더 해볼까요? I wish I could turn back time.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사귄 지 3년 됐습니다. 사귄 지 3년. 예전부터 지금까지 3년 됐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죠. 이럴 때는 We've been together for 3 years. have pp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예전의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형을 쓸 수도 있는데 현재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알 수 없거든요. 근데 현재 완료를 사용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3년이 됐다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e have been 이 비동사의 pp 형태가 been이고요. we have를 축약해서 짧게 얘기하면 we have가 아니라 we've 끝에 살짝 v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e've been together 이러면 우리는 함께 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가 되고 for 3 years for 다음에 숫자를 넣어서 그게 얼마 동안 이루어진 일인지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연습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왔어요. We've been together 3년 동안 for 3 years 이 말은 우리 사귄 지 3년 됐어요 라고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We've been together for 3 year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타이어 펑크 났어. 타이어에 펑크 나다고 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I have a flat tire. 이게 직역하면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영어 문장은 물론 나는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걸 쓸 수 있었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I have는
네, 정말 직역해서 나는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뭐뭐가 있어요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A flat tire 하면 펑크난 타이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펑크난 타이어가 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겠죠. 네, 물론 타이어를 주인공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얘기를 한다. 아, 내가 그 타이어 펑크난 거 가지고 있어. 나 타이어 펑크 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주어를 I로 풀어가 주시면 됩니다. I have a flat tire. have 동사 사용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have 동사를 하나로 딱 기억하기보다 많은 문장을 만나보면서 그 느낌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어에 펑크 났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I have a flat tire. 한 번 더요. I have a flat tire.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할 일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There's a lot to do. There's a lot to do.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짧게 하면 there's. There's. 많이 있어요. There's a lot. There's a lot. 할 일이. 하다는 do인데요. 할 일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주면 동사 앞에 to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할 일은 to do가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re's a lot to do. 많긴 많은데 할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to를 사용해서 문장 길게 만들어주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 문장 길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무언가인데 먹을 무언가라고 하면 something to eat. 이런 식으로 to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할 일은 많아요. There's a lot to do. There's a lot to do.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그렇다고 바뀌는 것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t doesn't change anything. 그것이 it. 뭐뭐 하지 않아요. 근데 바꾸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doesn't change. 어떠한 것도 anything. 이것도 직역할 땐 잘 떠오르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은 계속해서 저와 만들어 보면서 이런 느낌을 찾아가 주시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It doesn't change anything. 네, 그래서 뭔가 뭐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막 진짜 무리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물론 뭐 열심히 해서 좋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안 좋은 방향이다라고 하면 It doesn't change anything. 야, 그렇다고 바뀌지 않아. 바뀌는 거 없어.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모든 상황이 그러면 이상하지만 적재적소에 쓰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 doesn't change anything. It doesn't change anything. 같이 한번 영어로 계속 따라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시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있고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고 할 때 cannot help ing. 이건 저 학창시절에도 요 막 수거같이 외우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cannot help ing 1번 들어가고 2번에는 막 투투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문장도 많이 넣었는데요. 여기서 이 표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패턴처럼 기억해 주세요. I can't help. I can't help. 돕지 않는다. 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드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뒤에 ing 형태로 넣어야 되는 건데요. 걱정하다는 worry지만 여기서는 worrying.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꿨죠. About the test 뒤에 보시면 시험에 관련해서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보면 시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걱정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겠죠. 뭐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 시험에 따라서 내가 갈 곳이 정해지거나 뭐 되게 큰 영향을 끼친다면 뭐 달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 can't help worrying about the test. 시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우, 시험 있지? 하면서 I can't help worrying about the test.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내 책을 빌리고 싶으면 말만 하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에이, 말만 해. 이럴 때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just say the word. just say the word. 바로 이겁니다. 앞에 보시면 if you want to borrow my book. 조금 나눠서 진행해 봤는데요. if you want to는 네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이 want를 사용하는 거 정말 많은데 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I want to study English.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 I want to take a nap. 낮잠 자고 싶어. 이렇게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을 거고요. 여기서는 너가 주인공 돼서 you want to인데 if you want to까지 if가 붙으니까 뭐뭐 하고 싶다면, 만약 그렇다면이란 가정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borrow my book. 내 책을 빌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결하면 if you want to borrow my book. 내 책을 빌리고 싶다면 이라고 되고요. 뒤에 이거는 통째로 외워주세요. just say the word. 말만 해 이렇게 하고 있죠. 무언가 제안할 때 부담 없이 요청해 이렇게 친근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만 해. 이거랑 똑같이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야, 이거 하고 싶다고? 말만 해. just say the word. 이렇게 말이죠. 자, 전체 문장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살짝 더해서 말씀해 볼까요? If you want to borrow my book, just say the word.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이왕 할 거면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might as well get it over with.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도 might as well. 이것도 can not help ing처럼 정말 많이 외웠던 건데요. 뭐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뭐뭐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끝내자는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거죠. I might as well. 나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 하는 게 낫죠? Get it over with. 여기서 get over with라고 하면 끝내다, 마무리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익숙한 단어를 모아서 하나의 표현이 되는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을 때 내가 아는 단어인데 왜 자꾸 안 들리지? 라는 거, 거기서 한 50%는 이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get it over with. it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마무리하다, 끝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표현 위주로 일단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우리가 10,000개, 10만 개 이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 소통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연결하면 I might as well get it over with. 이왕 할 거면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겠어.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게 낫겠다. 어떤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녀가 이 일과 관련이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뭐와 관련이 있거나 연관이 있다는 말, 또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쉬운 단어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Does she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거나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 this를 붙여서 이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this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일을 말하고 있겠죠. 아마 그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라고 this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여기까지가 떨어뜨리지 않고 마치 하나처럼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요. 앞에 보시면 does she? 그녀가 뭐뭐 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이 일과 관련이 있어 라는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볼 때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간에 something 대신 nothing을 넣으면
have nothing to do with.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그렇죠. 뭐뭐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뭔가를 배우면 나중에 섞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 배우고 썼고 100문장이 1000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보면 Does she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그녀가 이 일과 관련이 있어? 라는 질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해볼까요? Does she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의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고 싶어요. 기본 표현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초 영어 표현 10개를 가져왔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은 파마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파마했어요 영어로 Did you get your hair permed? 조금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파마를 내가 직접 약을 발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get your hair permed. 이 형태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요 get은 have로 바꿀 수도 있고요. 보통 get 다음에 어떤 대상, 여기서는 your hair, 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머리 입장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 미용사가 해서 파마를 당하는 거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perm이 아니라 permed, ed를 붙여준 pp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요 개념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무언가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입장에서 수동태 느낌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앞에 did는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can you, I didn't, did you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날 때마다 소리내서 말씀해 보세요. 뭐뭐 하셨어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본다면 did you. 그 다음에 get your hair permed. 너의 머리를 파마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집에서 한다기보다 미용실에 가서 파마했어 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Did you get your hair permed?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에게 줄 게 있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have something for you. I have something for you.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I have something. 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for you. 너를 위한 거야. 이 말이 너에게 줄 거 있어 라고 뭔가 뒤적뒤적거리면서 말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 직역하면 좀 어색한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역하면 어색한 표현들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한국어를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have something for you. 선물을 가져왔거나 먹을 걸 나눠주거나 이렇게 무언가를 가지고 왔을 때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ve something for you. 너에게 줄 게 있어. 나 뭔가 있는데, 나 뭐 있게 등등. 한국어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영어로 Can I order this online?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Can I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주문하다는 order. 제가 주문할 수 있을까요? Can I order? Can I order? 바로 can I 다음에 동사를 넣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먹어도 되나요? 주문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주문하다니까 Can I order this?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의미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주문할 건지, 누구랑 같이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등등 추가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한다고 했으니까 online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Can I order this online? 한 번 더요. Can I order this online?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행이 기대돼요 라고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그 기대되는 감정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I'm excited about the trip. 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신나요, 흥분돼요, 기대돼요. I'm excited.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기대된다고 해서 about까지 한 번에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I'm excited about. I'm excited about. 그 다음에 무엇이 기대되는지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the trip. 그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행 너무 기대됩니다. 흥분돼요 라고 하면서 I'm excited about the trip.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I can't wait to, I look forward to 등등의 원어민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사용하는 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Do you work here? Do you work here? 이렇게 짧고 간단한 건 바로 나올 수 있게 첫 번째 목표를 이렇게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thank you 이거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오죠. 그런 느낌으로 모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단 뭐뭐 하세요라고 물어볼 때 did you 아니고 can you 아니고 do you라고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했어요란 과거가 did you고요. 할 수 있어 해줄래가 can you죠. 이런 것들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하다 여기서 work here. 여기서도 너무 쉽지만 실수하는 게 있는데 바로 동사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건 쉽지만 이걸 내가 쓰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아마 모든 게 그럴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들었을 때는 라고 하지만 또 말할 때마다 실수하게 되는 거 누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Do you work here? 다시 한번 실수하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순서를 맞추고 따라해 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work here?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체크인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어로 I'd like to check in. 해외여행 가면 가장 기본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I'd like to. 드를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뒤에는 동사가 등장하게 되고요. 먹고 싶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등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체크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check-in 이게 등장했죠. 그래서 호텔에 가셔서 체크인 이렇게 뭐 좀 어색하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지만 우리는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손한 느낌, 격식 있는 느낌으로 I'd like to를 사용해서 I'd like to check in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d like to check in. I'd like to check in. 체크인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오랜만에 외식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영어로 Let's eat out for a change.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앞에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let'를 사용해서 우리 뭐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et's go. 우리 가요. 이거는 한국어처럼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동사만 바꿨습니다. eat. 먹긴 먹는데 out.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 이게 바로 외식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Let's eat out. 우리 외식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뒤에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요 for를 사용해서 for a change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기분 전환 삼아서 변화를 위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걸 시도해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뭐 평상시에 늘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면 야, 오랜만에 우리 기분 전환 삼아서 외식하자 이런 표현으로 for a change가 들어간 거죠. 네, 평상시에 하지 않은 뭔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오랜만에 하는 일 for a change 이렇게 느낌을 떠올리면서 표현을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for a change 기분 전환 삼아 for a change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안 하는 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for a change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분 전환 삼아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하자. Let's eat out for a change. 한번 더 해볼게요. Let's eat out for a change. 이렇게 for a change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배고파? 나한테 딱 좋은 게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딱 가지고 있을 때 딱 맞는 거 딱 좋은 걸 가지고 있을 때 Are you hungry? I got just the thing. 바로 just the thing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딱 맞는 거, 딱 좋은 거라는 의미가 있겠죠. 아마 누군가의 어떤 상황이나 필요에 딱 들어맞는 거. 배고픈데 먹을 게 있거나 목이 너무 말랐는데 친구가 딱 음료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바로 just a th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꼬르륵 소리가 친구가 나는 거예요. 꼬르륵 날 때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그 다음에 내 주머니를 딱 뒤져보니까 애매할 때 먹으면 딱 좋은 스낵바가 있는 겁니다. I got, 나 가지고 있어. Just the thing, 딱 맞는 거, 딱 좋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got은요, I have got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비격식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have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got just a thing, 나 딱 맞는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통째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친구가 꼬르륵 소리 날 때 내 주머니에 과자가 있다.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Are you hungry? I got just a thing.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9번째는 그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과했어. 일단 주어 동사부터 만들어주고 바로 다음날이라는 시간표 넣어주면 완성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He apologized the very next day. 저는 이 표현 the very next day 굉장히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Last Christmas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난 너에게 내 마음을 줬는데 바로 다음날 너는 그거를 휙 던져 내다 버렸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next day, 다음날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 이렇게 강조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very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the very next day 이거는 바로 다음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다음날 뭐뭐 했어, 뭐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싶다면 the very next day 이 표현 써보세요.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정말 밤에 그런 말을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 걔가 바로 다음날 사과했지 뭐야? He apologized the very next day. 바로 다음날 뭐라고요? The very next day.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어로 I was about to call you. 천천히 해봤는데 I was about 이거 혹시 보셨나요? be about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시제 중 하나인데요.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정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형으로 I'm about to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 뭐 며칠 뒤가 아니라 정말 5분, 10분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두세 시간일 수도 있지만 막 일어나는 가까운 미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I'm about를 과거로 돌린 겁니다.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 내가 그거 할랬는데 이런 느낌이죠. I was about to 너에게 전화하다 call you.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내 친구가 전화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대사 중 하나죠. 특히 오랜만에 올 때 야 오랜만이다. 야,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딱 5분 전에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폼 잡고 있었어. 이게 I was about to call you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I was about to call you.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전처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정을 담아서 어색한 연기. I was about to call you.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기초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의 기본이 궁금하신가요? 쉬운 표현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초 영어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현들만 알아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문제없을 거예요. 자, 같이 배워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할인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플러스 할인을 받다. 이 두 가지 의미 단위가 떠오르시면 가장 좋습니다.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말이죠. 중간에 잠깐 쉬셔도 괜찮은데요. can과 I 사이가 떨어지거나 get a discount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꼭 의미 단위별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할인을 받다 get a discount 이것들을 한 단어처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연결해서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입에 붙으면 실전처럼 감정을 넣어서 연습하는 것까지 가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거 힘들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오늘 들을 땐 이렇게 천천히 해봤다가 그 다음 날은 속도를 붙여봤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내일 날씨 어때요? 라고 하고 있고요. 날씨를 부를 때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바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뭐뭐와 같나요?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한 번에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 시간 표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일 날씨가 궁금하니까 tomorrow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전체 문장은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What? Weather. 여기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단어의 강세를 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에서는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살짝 빼주고 강세가 있는 거는 강하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What's the weather 이렇게 쭉쭉 그냥 가는 것보다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이런 식으로 말씀해 보세요.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 어떻게 켜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 여행 갔을 때 새로운 기기를 봤는데 전원 버튼이 잘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다루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는 순간들이 있을 건데요. 그때 사용하기 좋은 패턴입니다. How do I turn this on? How do I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행 영어 패턴에서도 넣었던 것들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How. 제가 뭐뭐 하나요? Do I. 연결하면 How do I?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기기 같은 걸 켜다 라고 할 때는 turn on. 끄다는 turn off. 그리고 소리나 볼륨을 올리거나 낮추다 라고 할 땐 turn up, turn down.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turn 이거 하나만으로 4가지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켜나요? 라고 하면 중간에 this를 넣어서 How do I turn this on? 만약 켜져 있는 걸 끄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How do I turn this off? 이렇게 2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박물관은 몇 시에 여나요? 열자마자 오픈런 하고 싶은데 시간을 모를 경우에는 그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언제 하는지 물을 때 when이나 what time이거든요. when은 그냥 일상적으로 언제입니까? 라고 큰 단위로 물어본다면 what time?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느낌이 납니다. 몇 시에요? 라고 했는데 내일 오전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7시면 7시, 9시 반이면 9시 반.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줄 겁니다.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what time? 몇 시에? 여기서는 do you라고 하면 너는 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어를 박물관으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두 동사가 does로 바뀌면서 Does the museum open? 만약 이 사람이 사장이고 그 사람이 연다라고 하면 그냥 Do you open? 이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박물관 자체를 물어본다면 Does the museum open? 주어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만 바꿔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do가 does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려서 What time do the museum open? 이렇게 해도 의미 전달에는 문제 없으니까 나 뭐라고 하지? 라고 막 5초, 10초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에이, 틀려도 일단 얘기하자라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 저랑 같이 다시 공부할 때 아 맞다 저거 더지였지 이런 식으로 교정해 나가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우유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Don't forget to buy milk. 잊지 마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뭐뭐 하지 마 라고 강하게 얘기한다면 don't. 만지지 마, 가지 마, 잊지 마. 동사만 바뀌면 됩니다. 여기서는 잊어버리다 forget을 사용해서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마, don't forget. 강세 맨 앞에 꼭 주셔야 됩니다. 그냥 don't forget. 굉장히 어색해요. 앞에 주면서 don't forget. 잊지 마 라고 바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to 동사를 넣어서 잊지는 마인데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유를 사다는 buy milk. 근데 우유 사는 것을 이렇게 미래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to buy mil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 단위 보면 잊지 마, don't forget. 우유 사는 것을 to buy milk. 그래서 패턴에서는 don't forget to까지 말해주기도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느낌이죠. 뭐 뒤에 set an alarm 이러면 알람 맞추는 거 잊지 마. 혹은 뭐 wake me up 나를 깨우는 거 잊지 마. 내가 아는 걸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패턴이 편하신 분들은 패턴 don't forget to까지 한 번에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손이 시려워요 라고 하고 있죠. 이제 겨울이 왔기 때문에 이런 노래 많이 부르겠죠.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뭐 이런 동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My hands are cold.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내가 아는 쉬운 단어로 표현하는 것부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어민들도 우리가 뭐 시험에서 배웠던 어려운 단어보다는 기본적인 단어로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my hands, 내 두 손이 그냥 핸드가 아니고 hands, s를 붙여서 복수 형태, 한 손만 시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are,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are, 추운, 그거는 cold. 그래서 손이 춥다, 손 시렵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My hands are cold. 손이 시려워요 뭐라고요? My hands are cold. 시렵다. 이거를 꼭 찾기보다는 추운 이거인 cold를 연결시켜주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프리토킹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가장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7번째는요. 내가 전문가인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고 있죠. 어떤 겸손함을 나타내거나 변명을 할 때 에이 뭐뭐인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런 표현들 하죠. 영어에서도 있습니다. It's not like I'm an expert. 이렇게 하고 있죠. It's not like. 다 같이 한 단어처럼 얘기해 보세요. It's not like. not의 강세를 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부정인 거에는 강세가 주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나는 전문가다. 나 전문가 아니다. 정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대충 말하고 넘어간다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 하지 마, don't 여기도 들어가고요. 혹은 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I'm not a teacher. 이런 식으로 주로 강세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여기서도 it's not like. 천천히 하면 it's not like. 이 정도가 되겠죠. 뭐뭐인 것도 아닌데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아주 겸손함을 표현하거나 부족함을 인정할 때 it's not like. 그리고 뒤에는 뭐 주어 동사 문장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I'm an expert.
expert 하면 전문가죠. 그래서 내가 전문가인 것도 아니잖아. 아이, 그런 것까진 잘 못해. 에이, 전문가도 아닌데 겸손함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다 같이 해볼게요. It's not like I'm an expert. 그래서 뒤에 문장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면 I know everything.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 It's not like I know everything.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요. 만약 I did it on purpose. 이렇게 하면 일부러 했다거든요. It's not like I did it on purpose.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뭐 문장 만나거나 미드나 영어 같은 거 볼 때 It's not like 이렇게 빨리 하는 거 들으시면 저거 내가 배웠던 편이다 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째는요. 쓰레기를 꼭 내놓을게요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반드시 꼭 하겠다는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이 패턴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Make sure to. 여기서는 I will에 더해서 I will make sure to 라고 했는데 미래죠. 나는 앞으로 확실하게 꼭 하도록 할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도 약속할 때 그냥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쓰레기 꼭 내다 버릴게.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꼭 할게.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때 I will make sure to 여기까지 쭉 이어서 말해주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make sure to 한 번 더요. 아주 강인한 느낌을 담아서 I will make sure to 그 다음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 라고 하는데 어떤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지고 가는 걸 take 바깥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take out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것을 take out 하기도 하지만 쓰레기 같은 걸 집에서 바깥으로 내다 버리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take out the trash 쓰레기를 버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연결하면 돼요. 꼭 할게 쓰레기 내다 버리는 거. I will make sure to take out the trash. 한 번 더 해볼까요? I will make sure to take out the trash.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한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에 관한 거다. 어떤 일의 본질이나 핵심을 딱 설명할 때 It's about. 이것은 뭐뭐에 관련된 거야 라고 직역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 뉘앙스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정말 본질이나 핵심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중이 떠중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뒤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ing로 써야 되거든요. be honest를 being honest 이렇게 바꿔줬어요. 정직한 건데 with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자신한테 정직한 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의 핵심 그거를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it's about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싶다 ing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도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이 벌써 막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 괜히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막 욕심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건데 괜히 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It's about being honest with yourself. 들키지 않는다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자신한테 정직한 거야. 괜히 이런 한마디라도 한번 던지고 싶어서 이런 패턴을 사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교훈 말씀해 주실 때 이 패턴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나는 $10 어치의 간식을 샀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샀다가 아니라 얼마만의 가치가 있는 내가 사용한 돈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I bought $10 worth of snacks.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worth of를 사용해서 어치의 특정 금액만큼의 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worth of 이러면 $10의 가치를 가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식을 샀다가 아니라 간식 $10어치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10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0,000 won 10에다 1000을 곱하니까 만이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어치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해외 가셔서 달러로 계산했다면 I bought, 나 샀어. $10 worth of snacks. 10달러 어치의 간식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I bought snacks. 나 간식 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간단하겠지만 가격을 말하고 싶다면 이 표현 한번 써보세요. 만약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I bought snacks $10. 뭐 이렇게 하셔도 사실 뭐 너무 잘못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가 표현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I bought $10 worth of snacks.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기초 영어도 자신 없으신가요?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대화도 어려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은 원어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어 표현 10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곧 뵙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끝에 이런 표현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어로 I hope to see you soon 이렇게 하고 있죠. 혹은 헤어질 때 bye bye 이것만 써서 조금 어색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더 해보세요. 이 hope는 뭔가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바랄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뭐 영영 만나보지 못할 사람처럼 I hope to see you soo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불가능한 거나 확률이 많이 낮은 건 I wish I could fly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한테 맡기는 거고요. I hope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끝에 to를 붙여서 I hope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See you soon 곧 뵙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hope to see you soon 한 번 더요. I hope to see you soon 곧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옷 좀 입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반나체로 계신 분들 있죠? 특히 여름에 덥다고 정말 팬티만 입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이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제 아들 보고 옷 좀 입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put on some clothes. put on some clothes. 영화에서도 이 대사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옷은 보통 wear를 사용해서 입다를 표현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wear이고요. 입는 동작은 put on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 주어 없이 바로 동사부터 쓰면서 상대방한테 명령하는 느낌 있죠. put on. 뭘 하죠? some clothes. 옷을 좀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ut on some clothes. 맨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우리 아들에게 put on some clothe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어릴 때는 이렇게 정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혼났던 것 같아요. 옷 좀 입어. put on some clothes. 경험을 되살려서 감정이입하니까 훨씬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 살쪄 보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이럴 때 솔직하게 대답했다가는 정말 국물도 없죠. 영어로 Do I look fat?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한테 You look fat 이러면 너 뚱뚱해 보인다는데 이거는 거의 뭐 쓸 일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이 사람이랑 절교하기 싫다면 왜요? 너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요. look은 내 눈으로 보기에 뭐뭐 해 보이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는 뭐 예쁜, 아름다운, 좋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You look good today. 오늘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건데요. 이번에는 질문하고 있고요. 주어가 너가 아니라 나로 바뀌었습니다. You look이 아니라 I look으로 바뀌어야겠죠? Do I look fat? 나 뚱뚱해 보여? 나 엄청 뚱뚱해 보이지? 라고 하면 No, no, no. You look good today. 아니야, 오늘 되게 좋아 보여. You don't look fat. 너 뚱뚱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꼭 긍정적인 대답으로 리액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락 없는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표현할 때 How come you never call me?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서운함을 담아서 How come? How co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뒤에는 주어 동사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부정 중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부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don't가 아니라 never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너는 나한테 전화하지 않아. You don't call me. 근데 이거를 좀 더 강인한 느낌으로 You never call me. 절대로 전화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아주 강하게 보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How come you never call me? 어떻게 전화 한 번이 없니?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아. 이렇게 한 번이 없어요라는 느낌을 never로 표현해 봤습니다. 더 강조한다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주 서운한 말투로. How come you never call me? 한 번 더요. How come you never call 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비타민 아니고 vitamins. 이렇게 발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는 거죠. Don't forget to. 뭐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부터 얘기하면 뭐뭐 해라는 느낌이고요. 근데 이거를 부정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동사 앞에 don't 이걸 써주시면 돼요. Don't forget. 잊지 마 to. 뭐뭐 하는 것을. 그래서 한꺼번에 뭐뭐 하는 거 있지만 don't forget to. 그 다음에 약을 먹다, 비타민을 먹다라고 하면 eat이나 drink가 아니라 take 동사를 사용해 주셔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을 복용하다, 약을 먹다, take vitamins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혹은 take a medicine, take medicin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너의 비타민을 챙겨 먹다, take your vitamins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두 개 꺼내면 됩니다.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비타민을 챙겨 먹다. Take your vitamins. 연결하면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한 번 더 해볼까요? Don't forget to take your vitamins.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저 살쪘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Do I look fat? 이거에 이어서 아주 위험한 말이죠. I've gained weight. lose weight라고 하면 살이 빠지다, 무게가 덜어지는 걸 말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gain weigh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gain weight가 아니라 I've gained weight. have pp 형태가 사용되는데 have pp 뭐죠?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살이 쪄서 지금도 살이 찐 상태야. 지금도 내가 좀 살쪘어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과거가 아닌 현재 완료를 사용한 거죠. 그냥 I gained weight. 과거로만 사용했으면 나 살쪘어. 지금은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I've gained weight. 이렇게 I've, have를 더해준다면 지금도 쪘어 라는 느낌을 더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하면서 I've gained weight. No, you look good. You look okay. 이렇게 배운 패턴을 사용해서 즉시 정정을 해주셔야지 아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죠. 저 살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ve gained weight. 그렇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오늘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해볼까요? I don't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자, 그냥 비가 안 와. 비가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 것 같지 않아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I don't think가 더해졌는데요. 어떤 의견이나 추측을 완곡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확신을 가질 때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고 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 생각을 표현할 뿐. 이럴 때는요. I don't think 혹은 I think 라고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뭐뭐인 것 같으면 I think,
반대로 부정의 느낌, 뭐뭐 하지 않을 것 같다면 I don't think. 그래서 여기서는 it's going to rain.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미래 느낌을 주고 있죠. 앞으로 무언가 할 것이다. 뭔가 징조가 보일 때. 특히 날씨 얘기할 때 be going to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보니까 먹구름이 꽤 끼워져 있네. 그러면 it's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 올 것 같아. 날씨가 조금 흐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예측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반대로 뭐뭐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I don't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비가 안 올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표현하실 때도 I don't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하면 어색해요. 올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으로 I don't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그렇죠? 자, 그리고 8번째는 여기서는 그렇게 일이 진행돼요. 그렇게 처리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That's how things work here. 이렇게 씁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볼까요? 처음에 That's how. 그러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라는 의미고요. Things work. 이거는 work는 일하다인데 일의 입장에서 보니까 일이 처리되거나 일이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here는 여기에서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이 처리돼 여기서는 하나씩 봐주시면 돼요.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상황의 관행이나 방식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어라는 뉘앙스도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는 원래 다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That's how things work here. 여기서는 다 그래. 좀 원래 막 하다 보면 이거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면 여기서는 원래 그래 라는 답변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영어로 That's how things work here. 여러분들도 한 번씩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해오던 방식이니까 여기서 원래 그래. That's how things work here. 한 번 더 해볼게요. That's how things work here. That's how를 사용해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뭐뭐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work는 사람 입장에서 일하다이지만 어떤 일의 입장에서는 돌아가거나 처리되다라고 볼 수 있구나. 이런 지식 한번 넣어주시고요. 나중에 또 만났을 때 또 얘기해보고 몇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 오늘 밤에 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라고 하고 있죠. 오늘 밤 와? 안 와?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려서 공손하고 부드럽게 물어볼 때는 I just wanted to know if you are coming tonight. I just wanted to know 라는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그냥 알고 싶어서요 라는 의미인데요. 네, 그냥 진짜 궁금한 느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말해줘. 지금 당장 말해가 아니라 그냥 한번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라고 돌려서 물어보는 거고 돌려서 물어보면 부드럽고 공손한 느낌이 추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투도 조심스럽게 I just wanted to know 한번 더 해볼게요. I just wanted to know 그냥 좀 알고 싶은데 뭘 알고 싶죠? If you're coming tonight 네가 오는지 오늘 밤에 오는지 그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할 건지 if고요. You're coming이라고 하면 진행형으로 네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래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Tonight, 오늘 밤이 미래라면 이건 확실한 미래 표현이 되겠죠? 지금이 낮이거나 아침이면 tonight, 오늘 밤은 미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의미단위 2가지 하나하나를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좀 알고 싶어서요. I just wanted to know. 한 번 더요. I just wanted to know. 네가 오는지 그거 있잖아. If you're coming tonight. 네, 저도 굉장히 지금 이 겸손하고 공손한 느낌을 연기하고 있거든요. 이 느낌 충분히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음식은 대체로 맛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식당에 갔는데 엄청 맛있거나 전부 다 맛있진 않고 그냥 대체적으로 뭐 고루고루 괜찮다 라고 하고 싶다면 The food was good for the most part. 모든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대부분 뭐 10개 시켰는데 한 8개는 괜찮았어. 뭐 이 정도 느낌을 줄 수 있겠고요. 그게 바로 for the most part. 완벽? 그건 아닌데 긍정적이야. For the most part. 약간 관대한 표정으로 얘기해 보세요. For the most part. 앞부분은 간단하죠. 그 음식은 the food. 맛있었다. 과거를 나타내려면 과거형 is가 아니라 was를 사용했고요. 맞표현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good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헷갈리면 good이라고 해주세요. The food was good. 음식 괜찮았어. 뭐 이러면 그냥 괜찮다는 표현이 되지만 살짝 느낌을 바꿀게요. 대체적으로 맛있었어. The food was good for the most part. The food was good for the most par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 영화를 보고 왔으면 The movie was good for the most part. 영화가 대체로 뭐 괜찮았어. 전반적으로 괜찮았어. 혹은 The weather was nice for the most part. 여행 갔다 왔는데 하루 빼고 다 맑았던 겁니다. 하루는 좀 흐리고 비가 왔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았죠. 그러면 끝에 뭘 붙여주면 된다고요? For the most part.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퀴즈는 곧 뵙기를 바래요 라고 하고 있죠. 바이바이. 이것만 쓰기에 너무 좀 어색하고 너무 부족해 보였다면 이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표현을 점차 늘려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프리토킹 하는 것도 뭐 엄청 어렵거나 내 이야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작은 습관 한번 써보고 말해보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